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7일 목요일 저녁 9시 35분입니다. 미국장 급반등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아시아도 급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긴축 이런 게 일단 표면적인 급등의 재료죠. 그죠? 사실 긴축이 재료라기보다는 상승 마감했으니까 긴축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고 미국이 파월 의장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 마감을 한 거죠. 표면적인 재료로는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상승하긴 상승했는데 아시아가 그것 때문에 상승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흥국들 입장에서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게 뭐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 호재라는 근데 경기 회복이라는 게 너무 잘 되면 긴축을 부를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긴축하면은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언제나 긴축이라는 이슈가 나오면 발발발 떨기 마련인데, 오늘 같은 경우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올랐으니까 우리도 오른다,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런 반등이 신뢰도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일단 의심 정도는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인정하긴 인정해야 돼요. 상승 마감한 거고요.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은 추세를 갖고 움직인다라는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승이 올라왔으면 내일도 상승할 수 있겠거니 라고 일단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오늘 잘 올랐으니까 뭐 내일도 오를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이 반등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게 일단 좀 합리적인 사고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강하게 상승 마감했잖아요. 상승률들이 다 뭐 1%, 2%, 심지어 7%도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일 바로 급락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좀 비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거, 좀 논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좀 의심은 가지만, 오늘 아시아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게 미국의 긴축, 미국의 경제가 좋다는 거를 가지고 아시아가 올랐다는 게 의심은 갑니다만은,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조금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주로 이제 FOMC 회의를 재료로 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거든요. 아침에, 봐라, 미국 주식시장인데 이렇게 급락하고 있다가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간과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 어젯밤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급진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토 가입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죠, 어떤 협상을 좀 이어나갈 만한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 전쟁의 지금 그 대표적인 명분이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토 가입 안 한다 이러면 일단 협상이 급진전될 수 있는 거죠. 전쟁 이슈라는 거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호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젯밤에 나온 시간이 보시면, 이게 이제 한글로 된 기사가 나온 게 새벽 4시 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사 번역하는 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두 시간 전에 이 기사가 나왔을 텐데, 한두 시간 전이면 대략적으로 FOMC 결과가 발표되는 그 시간하고 일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FOMC 회의를 주 재료로 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이 움직임에 분명히 이 전쟁 이슈도 이렇게 급반등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을 것 같다, 이 상승률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그죠? 만약에 이 상승한 내용이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진짜 표면적인 내용으로 상승을 한 것이면은, 이 반등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상승의 이유가 경제가 좋다라고 상승한 건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었고 그것이 속임수였고, 알고 보니 사실상 이제 이 뉴스, 전쟁 우려가 없어진다, 뭐 휴전 협상이 잘 돼간다, 이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오른 것이라면, 이 반등세는 생각보다 금방 힘이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이게 저는 어젯밤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안 보고 그냥 자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정확하게 이런 뉴스 나오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요. 알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만약에 안 주무시고 계속 보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죠? 또 그리고 그 주식시장 반응도 솔직히 좀 그렇단 말이죠. 이게 금리 인상,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나스닥보다 S&P의 상승률이 전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FOMC 회의 결과만 갖고 움직였으면 솔직히 S&P가 훨씬 강하게 올랐을 것 같은데 어젯밤 보시면 오히려 나스닥이 훨씬 강하게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침에 왜 나스닥이 S&P보다 더 강하게 올랐지라는 의심이 좀 살짝 들긴 했거든요. 어쩌면 이 상승률 차이가 보여주는 게 그죠?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일 수 있어. 전쟁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난 거라면은 그렇다면 나스닥이 이렇게 강한 게 약간 설명될 수 있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아침에 조금 좀 의아하긴 했어요. 이건 뭐지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했었어요.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요. 러시아 관련된 이슈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은 일단은 디폴트가 아니고 국채 이자를 갚았다고 합니다. 갚았다고 하니까 그죠? 여기 그림에 써 있죠. 디폴트 일단 모면한 게 됐고요. 이제는 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이슈가 끝났냐? 그건 아니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채권 만기와 채권 뭐 이자 지급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뒤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앞으로 다가올 그런 만기마다 우리가 좀 집중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러시아 협상 급진전도 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러시아가 국채 이자를 갚았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일단 한번 미국에 한번 숙이고 들어온 거죠. 제 생각엔 전쟁 우려 이런 게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저는 이거 이자 안 갚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갚았잖아요. 그죠? 갚았으니까 최소한 러시아가 이제 자존심을 살짝 내려놓고 어느 정도 좀 대화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전쟁 이슈는 아무튼 뭐 저는 빨리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제가 숏포지션을 본다 하더라도 뭐 전쟁 때문에 자꾸 뭐 시장이 하락하고 이런 거를 저는 일단 바라진 않습니다. 뭐 이유에 관련돼서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고, 주식시장은 역시 하락을 할 거면 추세적으로 빠질 거면 이 경제적인 이슈로 빠지는 게 가장 맞다라고 봐요.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요. 전염병이니 뭐 아니면 전쟁이니 이런 걸로 빠져봐야 급반등만 부르는 게 통상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역사이긴 했었어요.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추세적으로 빠질 거면은 전쟁 이슈는 그만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쟁 이슈는 슬슬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게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에 나왔던 뉴스인데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갖고 나왔는데 아마 뻥일 것 같아요. 아마 신뢰도는 낮은 뉴스일 것 같은데 러시아와 중국이 단일 화폐를 추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그다지 일단 신뢰도는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일부 뭐 높으신 분들끼리 우리 이렇게 해볼까라는 정도의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 정도나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걸 뭐 당장 하겠다라고 막 구체적으로 막 제도를 검토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쨌든 이런 건 사실상 그 가능성 낮은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약 단일 화폐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 한번 통화 전쟁으로 나가볼까 이러면서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거는 그냥 어떤 찌라시 정도로만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아직까지는 이거를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겁나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 아시아가 겁나 많이 올랐다는 거 이런 이야기 정도 했었고요. 한국 증시하고 뭐 중국 증시, 환율 이런 거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홍콩 증시 이런 게 정말 재밌는데 뭐 홍콩에 직접 투자를 하라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육의 관점에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냥 홍콩 지수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죠? 보시다시피 직전 저점 중요한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 사태의 저점 자리를 붕괴시키니까 투매가 나왔었고 그죠? 제가 이번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투매가 나온 거는 의미 있는 투매로 보이는 거는 홍콩하고 유럽 증시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나머지는 투매는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이것도 그렇게 엄청난 투매는 지금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완전 추세를 뒤엎을 만한 그런 폭락, 그런 투매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언더슈팅이긴 했죠, 홍콩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언더슈팅이 나타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그런 걸 좀 지금 잘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자리, 2020년 코로나 저점,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기술적인 자리를 붕괴시키니까 투매가 쏟아져 나왔고, 투매가 쏟아져 나오면서 엄청난 언더슈팅들이 나왔고, 개인들이 무서워서 주식을 집어 던지니까 다시 중요한 지지선, 다시 중요한 저항,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저점, 그 부분까지 일단 다시 급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죠? 적당히 하락이 나오면은 반등도 적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락이 너무 거세버리니까 반등도 엄청나게 크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굉장하죠. 근데 물론 지금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홍콩이 이제 투매가 나왔으니까 완전히 추세 전환 된다, 저는 일단 의문입니다. 의문. 아무튼 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근데 솔직히 이렇게 얘가 추세 전환을 하고 그럴 것 같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반등이 좀 급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 코로나 저점 때 2020년 때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물론 이때도 반등이 연준의 정책 때문에 V자로 너무 굉장히 급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짜불짜불 어떤 매집의 흔적, 뭐 나름 뭐 쌍바닥이고 뭐 산바닥이고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거래일 동안의 지수가 18,000에서 21,000까지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전 굉장히 어떤 단기 차익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저항으로서 이제 굉장히 큰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하여튼 중국 증시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죠. 오늘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반등을 했는데, 급반등을 하면서 어디엔가 일단 저항이 있음을 확인했죠. 여기 지난번 직전 저점 자리, 저항이 있음을 확인했다, 요 정도 봤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들, 그죠?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고 홍콩이고 안 좋게 보는 게 이제 이게 끝났다고요. 이제 위안화 강세 시대가 끝나버려서 추세가 이제 위쪽으로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안 좋게 본다고요. 다만 최근의 흐름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속도 조절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추세가 끝나려고 하는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이다. 첫 번째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첫 번째 장대 양봉에서 이걸 다시 내려갈 거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큰 장대 양봉으로 중요한 저항, 중요한 어떤 추세선을 강하게 뚫었잖아요. 기술적 분석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저항을 돌파한 첫 번째 장대 양봉은 매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조금 비싼 기술적 분석 책 보면 어떤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한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오고 하루 이틀 정도 눌림이 나오는데, 그때 눌림시 매수하라라는 게 기술적 분석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 관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얘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중국이 이게 좋겠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이래저래 엄청난 급반등을 했죠. 엄청난 급반등을 해서, 근데 일단 하락 추세 중에 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급반등을 하면 저항에 부딪히게 마련이고,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중요한 저항에 이렇게 빨리 올라오면 차익 실현 욕구가 아무래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 반등 중이니까요, 더 올라올 수 있음을 가정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그게 자연스러울 거란 말이죠.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일 바로 폭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좀 비이성적일 수 있다. 일단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더 올라가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나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내가 어젯밤 미국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이 오른 게 미국 경제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고 순전히 이거 전쟁 이슈 때문에 급등한 거다. 그렇다면은 이거 이렇게 상승할 게 아니지라고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그렇게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시장의 반등 흐름이 몇 거래일 동안 멈추기를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거겠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한국 증시도 오늘 큰 폭의 갭상승을, 다른 아시아와 똑같이 큰 폭의 갭상승을 했는데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지켜줬죠. 오늘 이제 그래서 다시 박스권 하단 저항이었죠. 361.5자리를 돌파한착하긴 했습니다. 근데 돌파한착한 것도 좋은데 위쪽에 저항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 지난번 그 코스닥 시장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대충 380이 정말 중요한 저항이고, 지금 380 부근에도 못 가서 370 부근에서 지금 밀린 건데, 여기서 이제 이런 고점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나, 이 고점들이 높아지나 낮아지나, 이런 점들을 이제 포인트로 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오늘 코스피가 한 일은 물론 뭐 상승도 하긴 했지만 하락 추세 중이니까 365 부근에 364, 365 부근에 저항이 있음을 한번 확인했다라고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 부근에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몇 거래일간 저항이 멈춰지는 게 확인되면 또다시 시장은 또 아래쪽으로 빠질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 364, 365의 저항이 있음을 하루 확인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저항 몇 거래일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더 올라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거란 말입니다. 단기적인 입장에서요. 물론 하락 추세니까 아래쪽으로 좀 가중치를 더 놓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올 수 있겠다 생각하자고요. 코스닥 시장도 그렇죠. 코스닥 시장도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코스닥 150 현물 지수인데 여기 일단 위기가 좀 사라졌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 이번에 와장창 폭락할 위험이 조금은 좀 사라졌습니다. 일단 보시면 1300자리를 지난번 직전 고점 자리가 한 1309, 1310 정도 됐는데 오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더 터치를 하고 고점을 살짝 높여놨으니까 최소한 그죠? 일단 뭐 박스권 고점 정도는 일단 지켜줬으니까 다음번에 뭐 무너진다 하더라도 조금 덜 무너질 수 있겠죠. 아마도요. 여기서 곧바로 빠졌으면 정말 와장창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 하락폭은 조금 뭐 제한되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오늘 상승한 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다 이런 걸 이야기해 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오늘 그래도 박스권 상단 정도는 조금 뭐 높인 경향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빠질 때 조금 하락의 목표치가 줄어들 수 있겠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더 올라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런 이야기들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특별히 다른 거 뭐 확인할 건 없는 것 같고,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폭락을 해서 22원이 폭락을 해서 무려 이렇게 21선 부근까지 내려왔죠. 제가 생각하는 아주 기분 좋은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팍팍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 똑같은 거죠. 지금까지 제가 방금 뭐 코스피가 어쩌고 뭐 중국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끌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이거 똑같은 거죠. 상승 추세 중이었는데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그죠. 얘 같은 경우도 뭐예요? 얘 같은 경우도 어떤 하락 포지션 잡았던 사람들이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뒤집어 놓고 보면 제가 방금 중국 증시, 한국 증시, 중국 증시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눌림시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구도 많이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 거고, 아무튼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최근에 속도가 좀 가팔랐는데 싶었는데, 속도가 너무 빨랐는데 싶었는데, 그런 점들 아무튼 훌륭하게 잘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저의 생각에서 약간 벗어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FOMC 회의 이후에 뭐 빠진다든가 뭐 약간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튼 단기적인 뭐 저의 시나리오는 뭐 조금 안 맞아 들어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중장기적인 어떤 큰 추세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딱히 뭐 바뀐 거 없이 아무튼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쨌든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지금 뭐 계좌 안 열어본 지도 몇 달 됐고요. 굳이 열어볼 필요도 없고, 아무튼 추세가 변한 건 없으니까요. 전 계속 가만히 있을 생각입니다. 수익 누적시키는 습관, 그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면 이제 아직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조용히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반등이 멈추는 순간
나는 숏 포지션을 누적해야겠다. 왜냐? 하락 추세니까. 그죠?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바뀐 거 없죠. 긴축이 어쩌고 저쩌고 바뀐 거 없고, 전쟁은 뭐 조금 좀 달라지긴 했는데, 뭐 우리가 뭐 전쟁 때문에 주식시장 하락에 베팅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뭐 긴축은 계속된다. 파월의장 2020년에 뿌려놨던 유동성이 그게 이제 독이 돼서 돌아올 시간이 됐다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주식시장이 너무 비싸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핵심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그리고 아직까지 주식시장도 뭐 저의 아이디어를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장, 뭐 아시아장 좀 살펴봤고요. 다른 것도 좀 잠깐 살펴봐야겠는데, 국제유가를 오늘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보시면 95달러에서 지지받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자, 만약 오늘 밤에 95달러에서 지지력이 나온다면은 숏포지션 분들은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숏포지션을 마음 편안하게 홀딩하려면은 빨리 90달러를 붕괴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90달러 부근에도 못 가고 95달러 부근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게 숏포지션 보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냐? 왜 95달러냐? 여기 95달러 자리를 넘어가면서부터 95달러를 넘어가면서부터 결과적으로 이 130달러까지 오버슈팅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5달러란 자리는 이 오버슈팅의 씨앗이 되는 자리로서 이 자리는 지지력이 상당히 강한 자리일 거예요. 물론 90달러도 중요한데, 하여튼 95, 90달러 여기가 중요한데, 이런 테스트를 90달러에서 하는 거하고 95달러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지금 90달러가 아니고 95달러에서 이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숏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밤에 뭐 다시 하락 마감하거나 계속 하락이 진행되는 모습이면 괜찮을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마감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에 왔다. 국제유가가. 그럼 결국 뭐예요? 95달러를 3거래일 동안 지지하는 꼴이기 때문에 숏포지션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이슈 이런 거 계속 전쟁 이슈라든가 이런 게 좋아지고는 있지만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런 원자재들의 슈팅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말씀드렸다시피 이 쌍고점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3고점을 확인하거나 이런 어떤 빠지더라도 이런 고점 패턴을 만들고 나서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 지금 숏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밤에 조금 좀 주의해서 좀 정성스럽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죠? 오늘 밤에 95달러 지키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쌍고점을 확인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오버슈팅의 가능성도 생기는 거니까 좀 주의해서 보자고요. 이런 이야기 드렸고, 그 골드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죠? 숫자만 다르죠. 골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했었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얘가 여기 2020년 8월 달에 만들었던 직전 고점, 전고점짜리 그 전고점까지 올라왔다가 밀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이런 조정이 정상적입니다. 얘 더 갈 거면 조정 나와야 되는데, 조정 나와야 될 자리에 조정 나왔고요. 국제유가와 비슷한 논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엔가 지지력이 만들어지면 이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 꼬라지를 보시면 이 금값이 올라갔던 시기에 주식시장이 별로 좋았던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금값 같은 것도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는 지표로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요 정도 봤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뭐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그죠? 어디에 저항이 있나요? 이런 거 잘 확인해 보시면 되죠. 물론 제가 그냥 편의상 대충 몇 마디, 큰 거 마디에만 이렇게 선을 그어 놓긴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S&P 같은 경우는 선물 기준으로 4380이 어떤 오늘 밤에 테스트해야 될 중요한 저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항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4,200 정도? 14,200 정도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터치할지 안 할지 모르죠. 뭐 터치 안 하면은 약해서 터치 안 한 거니까 하락 추세 진행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오늘 밤에 이렇게 멈추는지 아니면은 뭐 더 상승이 진행되는지 더 반등이 진행되는지 살펴보자고요. 오늘 밤에 제가 뭐 딱히 오늘 밤은 뭐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직 좀 체력 쌩쌩하시고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이렇게 반등이 멈추는지 잘 보셨다가 뭐 숏배팅 물량 추가하시거나 하셨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오늘 밤에 제가 뭘 하자라고 이야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반등이 멈췄네? 그러면 내일 밤에 일어나셔서 확인된 거 보고 확인된 거 보고 물량 추가하시면 되겠죠. 숏포지션 물량 추가하시면 되겠죠. 제 생각에 굳이 오늘 밤에 깨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볼 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힘 있으시면은, 힘 있고 안 졸리시면 한번 지켜보시다가 저항 누적되는 거 보시면은 움직이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스 측면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거 일단 계속 하락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빅스가 하락이 멈추는 거 최소 2, 3거래일 정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2, 3거래일 정도 하락 멈춰야 UVXY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빅스도 더 떨어질 거야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보지 않겠습니다. 그 금리 같은 거는 최근에 FOMC 회의를 선반영했다가 회의 끝나니까 이제 그죠? 다시 이런 모습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요 정도만 볼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